안녕하세요, 친절한 동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고 그런데 딱히 원인은 몰라서 힘들어하는 질환일 수도 있고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인 부종, 붓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원인이 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여성분들은 몸의 호르몬이나 여러 컨디션 자체가 우리 몸에 수분을 조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몸이 전체적으로 붓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이 있는 부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부종에 효과가 있을 만한,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처방을 해드리든지 국에서 살 수 있는 먹는 부종 약들이 있잖아요. 붓기 빼는 약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이걸 얼마나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중력 방향으로 물이 고이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 경우들이 제일 흔해요.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얼마나 붓는 건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피부를 한번 눌러서 탄력성을 보고 피부가 다시 올라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제일 먼저 봐요. 잘 나오지 않고 굉장히 천천히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부종이 꽤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특히나 이제 다리가 부으면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다리가 걸을 때 너무 아프다, 다리 전체가 좀 감각이 떨어졌다, 다리가 너무 차다, 다른 증상과 동반해서 붓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긴 하죠. 먼저 이제 이게 진짜로 일명 혈액순환, 임프순환, 이런 순환 계통의 장애 때문에 생기는 거냐, 아니면 보통 이제 다리가 아프고 이럴 때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는 신장이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붓느냐라는 것을 감별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소적으로 붓지가 않죠. 이제 몸 전체가 붓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호르몬 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특히나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생기는 이제 쿠싱 신드롬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런 붓는 경우들이 생기죠. 피임약이나 고혈압 약들, 진통 소염제나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것도 부종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맥이나 림프 순환 장애로 인한 부종은 쉴 때 일단 증상이 좋아져요. 특히나 다리를 올려주게 되면 림프액이나 정맥, 이제 혈액이 잘 심장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정맥이나 림프 순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맥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걷게 되면 계속 우려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의료용 스타킹을 이용해서 이제 압력을 줘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장치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쓸 수 있는 약들이 정맥 순환을 개선해주는 약제를 쓰게 돼요. 클래스 2A, 에비던스 A에 속하는 약이고요. 그 말은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증명된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쉽게 말하면 이 약을 드시면 부종이나 정맥 질환, 아니면 림프 순환 장애나 이런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약들은 합성 물질이 아닌 식물성 추출물들을 이용해서 약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작용도 적고 장기간 복용해도 대부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죠. 임산부나 수유부에 있어서도 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임신 초기 한 3개월에는 주요 장기들이 생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피하지만, 정맥 순환 개선제라고 하는 이 약을 보면 정맥 활성 약물이라고도 일컬어요. 이 약제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불편함을 개선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 약을 예방 목적으로 먹는 것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완치나 예방 목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증상 개선을 위해서 먹는 거다. 이런 정맥 활성 약물들은 정맥의 이런 탄력성을 높여줘요. 모세혈관의 투과성도 감소시켜가지고 물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서 붓는 것을 좀 줄여준다. 하나는 그 조직에, 쉽게 말하면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거죠. 이런 염증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또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 약물들이 대다수는 혈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피를 묽게 해서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게 되죠. 정맥 활성 약물 중에 쿠마린이라는 게 있어요. 쿠마린은 와파린이라는 혈전 용의 약물의
성분이기도 하죠. 정맥류가 생겼을 때 단계적으로 보면 먼저 다리가 붓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것은 증상, 현상인 거고요. 혈액이 제대로 못 가고 역류해서 혈관이 점점 늘어나서 피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은 그냥 그 현상인 거고, 일단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점점 붓죠. 붓기 시작하고 정체되는 것 때문에 지방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돼요. 이게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심하면 피부, 궤양이 생기게 되고 괴사까지도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떤 약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디오스민이라는 약재고 있고 치센. 디오스민은 귤 속에 식물 추출물이에요. 이 디소민에다가 오렌지과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헤스페리딘이라는 것을 같이 혼합해서 만든 제제가 MPFF 제제가 있어요. 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분해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약물은 베니톨, 플라벤 이런 것들이 있죠. 연구 논문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연구가 된 부류 중에 하나가 이 디오스민이나 MPFF 제제, 또 다른 것은 콩가, 회화나무 추출물 플라보노이드예요. 이 약물에는 옥세루틴이나 트록세루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형수술하고 나서 붓기 빼는 약 아시나요? 엘라스A라는 앰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똑똑 따가지고 먹는 약이 있어요. 여기에는 트록세루틴이 들어가 있고, 트록세루틴에다가 은행잎 추출물이나 혹은 다른 것들을 혼합한 약물로 해모케어나 케이나나 엘라스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약들은 대다수가 치질에서도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질도 정맥류랑 비슷한 질환이거든요. 정맥이 늘어나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나 이런 정맥 질환이랑 비슷하게 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 최근에 좀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포도씨 추출물이 있어요. 포도씨 추출물은 엔테론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처방해야 되는 처방약으로 되어 있는데, 포도씨 추출물이 아닌 포도잎 추출물이 있어요. 이거는 안티스탁스라는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효과는 사실은 포도씨 추출물이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센시아라고 병풀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약재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약재에 대한 연구 논문은 많지는 않아요. 대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오스민이나 MPFF 제제, 그리고 방금 말했던 엘라스A의 성분인 트로세루틴, 이런 루틴 계열의 약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게 지금 상황이죠. 연구 논문들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발목의 두께가 다시 줄어들었다든지 부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궤양이 있는 경우 궤양 호전도 시켜주고, 통증이나 특히나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상승하고 이런 데 도움이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베니톨 약재를 쓰기도 하고, 저희가 주로는 엔테론 약재를, 처방약으로는 엔테론 약재를 쓰긴 해요. 두 개의 증상에 개선 효과가 어떤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엔테론이 더 좋기도 했었고, 어떤 경우는 베니톨이 좋기도 했고, 이제 간혹은 조금 이거를 중복해서 처방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좀 증상이 좀 심하거나 좀 붓는 게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드리면 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셔보시는데, 생각보다 한 1, 2주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맥류가 확실히 있는 경우라면 시술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 이제 부종이나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다리에 질환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보면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약재들은 대부분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식물성 추출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위장관에 대한 신물 올라오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식후 바로 먹으면 대부분은 괜찮아지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다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런 약재는 장복을 한다 그래서 3, 4개월, 6개월 이상 복용한다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용하시면서 경과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궁금하실 게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정맥류나 조그맣게 거미줄처럼 미세혈관들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지냐?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 관련 일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혈관이 늘어난 것은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드리죠. 저도 똑같이 설명드려요. 혈관이 줄어든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라. 하나,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이런 질환들이 좀 꽤 있어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뭐 20, 30대 젊은 분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일 수도 있어요. 한 1, 2주 전부터 갑자기 왼쪽 다리가 부어요. 다리가 되게 욱신거리고 아파요. 바지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혹은 좁은 공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어요. 집에 오니까 다리가 너무 많이 붓는 거예요. 많이 아프고, 이 다리의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정맥혈관에 피떡이 져가지고 혈관을 막아서 그런 경우에는 통증과 더불어서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냥 난 일상생활 했는데 갑자기 붓는다. 특히나 왼쪽 다리가 주로 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가슴 안쪽에는 척추뼈가 있고 그 사이에 정맥, 골반에 있는 정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바로 앞에 동맥이 지나가요. 동맥과 척추 사이에 혈관이 있는 거잖아요. 정맥혈관이. 그게 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눌리게 되면 그 아래쪽 주변이 혈전이 생기는 거죠. 아예 혈액이 이동을 못하니까. 우리가 피를 지혈을 꾹 하면 여기에 혈전이 생기면서 막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러면서 다리가 붓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뭐 메이서너 증후군이라고 해요. 말고도 이렇게 심부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혈전증을 녹여주는 약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노악 계열의 약들을 먹게 되면 효과가 좋은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메이서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구조물들이 혈관 눌러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텐트라는 것을 혈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리가 한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갑자기 생긴다. 심부 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와서 체크만 하면 요즘 약물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오셔서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정맥질환, 이런 정맥순환, 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차근차근 조금 더 필요한 말씀들이 있으면 다음 컨텐츠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동주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